안녕하세요. 뽀양어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오늘은 또 조동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소영 기자님 휴가를 가셔서 함께 못했어요. 자, 오늘 본격 주제 또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제로 설탕 의사 출신 기자가 직접 따져봤더니 그제부터 어제까지 막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로 설탕, 제로 칼로리 설탕. 음료 네. 마시면 심장병, 뇌졸중 사망 위험 2배 높아 이렇게 기사가 쭉 떴어요. 그렇게 제가 제목을 안 달았기 때문에 제목 달기가 너무 어려서 바꿨는데 그 왜 한마디로 제목이 어렵냐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그렇게 딱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거네요. 네. 요즘 소주도 제로 소주가 네, 나와갖고 맞아요. 아주 반가워서 이제 술 먹으면서 살 안 찌겠네 하고 이제 그것만 막 시켜 먹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심장병 2배면 안 되는데 이거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예. 자, 미국 클리블랜드를 저는 한번 가봤어요. 네. 몇 번 가봤네. 저희 형네 미국에 살던 저희 형 집이 클리블랜드랑 가까운데 거기 공항이 있어서 네. 공항을 이용하려고 갔었어요. 네. 뭐 관광하거나 구경은 못했고요. 네. 근데 거기 클리블랜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연구팀과 유럽 연구팀, 그러니까 미국 그런 환자군과 유럽 환자군이 있었어요. 미국 그 집단은 한 2,100명, 유럽 집단은 833명. 네. 60세가 됐고요. 이분들은 대부분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어요.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심혈관 질환을 경험했거나. 진단받았거나 연령은 한 60대였어요. 네. 이분들에게서 피를 뽑아서 혈중 제로 설탕 농도를 측정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이게 25%씩 딱 나눠서 상위 4분의 1, 뭐 그다음 4분의 1, 그다음 4분의 1, 그다음 4분의 1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3년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제 60대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사망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사망하시는 분들을 다 카운트해서 그 사망 위험도를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초기에 그 제로 설탕 혈중 농도가 상위 4분의 1이었던 사람은 하위 4분의 1이었던 사람보다 2배 넘게 사망했어요. 평균 2배. 그러면 이거 제로 설탕이 진짜로 사망 위험도가 높네 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목을 못 단 이유는 뭐냐면 제로 설탕은 크게는 그러니까 감미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인공 감미료, 천연 감미료, 당, 알코올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되고 여기에 수십 종류가 있어요. 수십 종류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렇게나 많았군요. 예. 예. 여기서는 딱 한 개만 사용했습니다. 에리스리톨. 에리스리톨. 예, 그러니까 딱 한 개만 사용. 수십 종류가 있는데 딱 한 개만 사용해서 심장병과 뇌졸중 사망 위험도가 높다고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체 제로 설탕에 음료에 제로 음료로 적용 해석하는 할 것은 수가 애매하네. 그거는 네. 적이죠. 그렇죠? 네. 대단히 비약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대답을 그렇게 제목을 안 들고 네. 제로 설탕 중 한 종류 심장병 사망 위험 높여 다른 제로 설탕들은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그 제목은 너무 복잡해. 어렵잖아요. 그게 내용이야 제목이지. 네, 제목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의사 출신 기자가 따져보니라는 제목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에리스티롤이 네. 에리스티톨이에요. 올일이 들어가는 거는 당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는 게 올이 들어갑니다. 네. 톨이 많이 그러니까 자일리톨 껌 있잖아요. 그것도 감미료예요. 네. 그것도 당 알코올 들어가는 네.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올 뭐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계열. 네. 근데 네. 이 에리스티톨은 이 실험에서 전향적으로 연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 3년이면. 이 연구가 이제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대단히 좋은 논문에 실렸던 것은 이 전향적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등한 상황에서 에리스티톨 농도가 다른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를 진짜로 본 거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지켜봤더니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전체가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고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좀 봐야겠죠. 제가 편의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제로 칼로리 들어간 건 죄다 사봤어요. 아, 그래요? 제로 콜라, 네. 제로 콜라가 코카콜라 있고 펩시콜라 네, 있고 네. 제로 사이다, 칠성 사이다, 스프라이트 또 뭐 있더라고요. 또 제로 밀키스 또 뭐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 중에서 네.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사이다, 제로 칼로리 사이다인데 네. 이게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현재 에리스티톨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이게 그걸 얘기하면 안 되겠고 사이다 2종류가 들어가 있었고 그 안 들어가 있는 거 칠성 제로 사이다는 없었어요. 네. 에리스티톨이. 네.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그 요즘에 인기라는 그 소주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에리스티톨이.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뭘 사용하느냐 어, 봤더니 아스파탐, 아, 많이 들어갔네요. 예. 아세설팜 칼륨, 어쩌? 이렇게 어려워, 이름들이. 수크랄로즈, 네. 수리, 마하수리, 뭐, 네. 다른 나라 말 같다. 이 세 개가 주로 쓰이고 있었어요. 네. 그럼 이 세 개가 과연 어떠냐가 사실은 우리들의 관심사겠죠. 네. 그러니까 제로 콜라, 제로 칠성 사이다는 다 이거 세 개를 다 쓴 경우도 있고 세 개 중에 2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 보는 게 제일 쉽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식약처에 물어봐야겠고 미국에서는 미국 FDA를 물어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이 그 제로 설탕에 대해서는 조금 사연이 있어요. 네. 1800년대에 네. 그 미국 존스 홉킨스 화학과의 교수들이 네. 무슨 실험을 하다가 뭔가가 이제 뭐 희끗희끗하게 뭐 손에 묻었나 봐요. 그러다가 좀 그 상태로 밥을 먹다가 좀 흘렸겠죠. 유일아 아나운서처럼. 손에 흘리면 유일아 아나운서 어떻게 손에 흘리면 바로 먹어버리죠.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단 달았어? 거야. 우와 완전 달아. 이 뭐야? 그게 바로 사카린입니다. 오, 신기하게 발견됐네요. 예. 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 달고요. 300배 다니까 조금만 넣어도 되죠. 네. 그리고 설탕보다도 칼로리가 낮아요. 같은 동일한 네. 비중을 비교해도 네. 칼로리가 원래 낮은데 300배 달아서 조금만 넣어도 돼. 완전 최고죠. 그래서 제가 살지 못했었지만 1808년 그때부터 100년 동안 이 사카린은 완전 짱.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최고의 김치에도 감미료로? 사카린 넣고 네. 옥수수 삶아서 사카린 넣고 뭐 고기에도 사카린 넣고 다 설탕 그랬나 봐요. 대체제로. 네. 설탕 대체제로. 그런데 이게 1977년에 추락합니다. 캐나다 연구팀이 쥐 14마리라고 기억하는데 쥐한테 사카린을 먹였어요. 한 몇 주 동안 먹였더니 얘네한테 방광암이 생겼어요. 그걸 딱 발표합니다. 사카린 먹으면 방광암 생기네. 그리고 그 기전들이 몇몇 개를 들이댔어요.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사카린은 방광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카린이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네. 국제암연구소가 사카린을 발암 물질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오, 무슨 일이 있었죠? 1977년 네. 사카린을 추락시켰던 캐나다 실험을 보니까 네. 농도가 너무 높았어요. 사람한테 쳤더니 사람의 일일 섭취량의 500배. 그러니까 캔 음료로 따지면 당시 사카린 음료를 썼던 캔을 하루에 800캔씩 먹어야만 방광암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그 쥐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방광암 생긴 거 아니죠? 아니 그렇게 생기면 그렇게 고용량을 쓰면 아, 먹기 힘들었겠다 걔네들. 소금도 800캔 먹으면 무슨 암 생길지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그래서 뭐냐면 사람에서 사카린이 방광암을 일으킨 내가 없고 일으킬 수도 없다는 게 확인됐어요. 네. 사실은 누명이죠. 네. 누명이죠. 그래서 1998년 사카린을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에서 제외하고 그랬는데도 사카린은 지금도 아직도 뭔가 개념상 개념상 사람들이 사카린 썼어 그러면 싸구려 뭐야 발암물질 이 누명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아픔 때문에 미국 FDA는 지금 이런 제로 설탕 감미료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선 연구에서는 나와요. 좋다는 연구, 해롭다는 연구들이 막 마구잡이가 있어요. 네. 미국 FDA가 합니다. 그런 한 개의 연구는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토탈 종합해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거를 합니다. 우리가 좋다 싫다 나쁘다 좋다 막 이런 연구들 잡다한 연구들 많은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더니 6개는 안전해. 안전하다고 딱 목록을 밝혔습니다. 1번은 역시 사카린이었어요. 미국에서 발명했는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발명품을 캐나다의 이상한 실험으로 망친 거 아니에요. 네. 사카린 안전해. 오명 다시 확실하게 바뀌어주고. 그 다음에 네. 두 번째가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그 다음에 아까 수크랄로즈. 말했던, 예.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사용하는 거. 세 개가 안전한 6개 목록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제로 칼로리 콜라, 뭐 제로 칼로리 사이다 국내에서 파는 거, 뭐 심장병 위험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를 쓰시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러게. 그래서 저희 편집부도 제목을 바꿨네요. 바꾸는 의사 거고요. 출신 이런 거 써가면서. 그러면서 예. 귀엽네 제목. 요런 거 약간 비하적인 아니 그런 좀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귀엽게 느껴서 지금. 아니 약간 역시 예민해. 그걸 느껴버렸다니. 진짜잖아요. 요런 네. 걸 써버렸네. 뭐. 넘어가 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도 자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보고서를 해가지고 이것도 식약처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2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종을 위해 실험을 했어요. 그럼 위해 실험을 한 전문가들 있잖아요. 독성 전문가, 의학 전문가들 네. 쭉 해서 했는데 이 16종에는 뭐 아스파탐 이런 거 다 있어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 위해성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11종은 아예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요. 5종은 매우 낮다. 뭐 3% 정도 미만 요 정도로 낮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 방금 했던 에리스티톨은 없어요. 미국에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고. 근데 미국에선 논문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에리스티톨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대요.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약처가 뺀 6종은 검사를 안 한 6종은 국내 판매량이 미미하거나 이건 해볼 것도 없이 안전한 거였는데 에리스티톨의 경우에는 국내 판매량이 미미해서 조사하지 않았대요. 만약 국내 판매량이 늘어나거나 혹은 추가 연구로 통해서 에리스티톨이 진짜로 해롭다 그러면 다시 뭐 조사하겠죠. 식약처가. 저한테는 그렇게 조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이 하나의 기사로 네.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에리스티톨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전체 감미료는 아니니까.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뭐 자기가 이제 취향이 있잖아요. 나는 이 음료수를 너무 좋아해서 매번 이걸 마시고 있다. 근데 그게 에리스리톨이 들어간 음료다. 그런 분들한테는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 따져봐야 되는 게 네. 이 섭취량을 이제 혈중 농도로 나와서 이게 하루에 얼마 정도 먹어야 상위 4분의 1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ADI라고 하는데 네. ADI가 먼저 나와야 돼요. 어제 제 기사 댓글에 그래서 하루에 몇 개 먹으라는 거야라고 이제 막 불만 섞인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저 아니에요. 너무 정확한 불만이고요. 저도 그 부분을 너무 쓰고 싶었는데 네. 결국 이 ADI를 연구팀이 하지 않은 ADI를 제가 계산하는 그것은 조금 너무 제가 오버하는 것 같아서 이 하루 섭취량이 결정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한 번의 연구만 갖고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이거는 그리고 그런 거의 최종 결정은 결국은 학회와 식약처가 좀 해줘야겠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매번 마시는 게 뭐 좋으냐 나쁘냐. 그러니까 일단 말이 너무 어려워. 에리스티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정립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소주나 그 사이다 두 곳에 있는 것도 양이 얼마나 돼 있고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위해성을 갖고 있는지는 조금 다시 정밀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나머지 위해성이 없다고 결론난 거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먹어도 괜찮으냐?
또 그렇진 않아요. 이건 호주 연구팀이 2019년도에 한 겁니다. 네. 여기는 그냥 일반 제로 칼로리 음료예요.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스크랄로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것들을 2캔, 3캔, 4캔 마시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8년 동안 하루에 2캔씩 마시면 제곱미터당 1.46kg, 3개씩 마시면 1.5kg, 4캔씩 마시면 1.78kg 더 늘었습니다. 제로 칼로리를 먹었는데 오랫동안 먹었더니 살이 더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팀에서 이게 다른 방법으로 칼로리는 없지만 살을 찌게 하는 건가? 그건 아니었어요. 네. 뭐야 칼로리가 안 느는데 왜 살찌게 한 거야? 봤더니 이 제로 칼로리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다른 음식을 통해서 설탕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만큼. 아 진짜요? 단 음식을 먹으면 나 이거 단 거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지가 아니라 단 음식이 일종의 에피타이저 역할을 한 거죠. 마중물 역할을 해서 다른 단 음식을 땡기게 제로 칼로리 딱 먹고 다네 초콜릿 먹는 거죠. 빵 먹고 케이크 먹고. 굶다가 폭식하게 되는 경우 뭐 그런 게 좀 비슷한 느낌인가요? 근데 이거는 다른 연구에서도 네. 제법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쯤에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 리포트를 했어요. 제로 칼로리 콜라 먹은 사람도 똑같이 살찐다. 왜냐하면 이 단맛에 익숙해져서 길들여져서 다른 단 것을 더 찾게 된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있고요. 예. 네. 또 하나는 뭐죠? 이제 2021년도에 이스라엘 연구팀이 한 건데 이게 이 감미료가 장에 있는 세균, 우리 장내 세균 있잖아요. 장내 네. 세균 막 좋게 하려고 유산균도 먹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장내 세균을 억제하는 거예요. 변화시켜. 그래서 제로 설탕들이 감미료가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면 이 단맛이 이게 칼로리가 사람들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코끼리는 풀만 먹어도 그렇게 살이 찌잖아요. 근데 우리는 풀만 먹으면 절대 살이 안 찌죠. 나뭇잎만 먹어서 사람은 살이 안 찌죠. 그런 것처럼 이 장내 세균은 한테는 이 감미료들이 어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세균의 칼로리를 측량해 본 적은 없지만 열나 살찌게 하고 비만하게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연구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균들 간의 인터액션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세균들도 서로 서로 이제 막 지들끼리 잘 지내고 소통하고 그래야 잘 옹기종기 잘 사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 장내 세균총이 안 좋은 균으로 변해서 딱 변한 것까지만 이 연구팀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건강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저기 있으면 설탕도 많이 먹으면 장내 세균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다시 설탕으로 돌아가야 돼.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감미료가 설탕보다는 낫다는 것은 뭐 커먼 센스이고요. 네. 근데 이걸 그냥 무지막지하게 좋은 거니까 아무리 먹어도 해가 없는 것처럼 활용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음식 할 때 설탕 대신 이렇게 대체 감미료 쓰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음식 대용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는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미국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가 일단 인정을 했고 우리나라 식약처는 직접 실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논문들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그런 기초적인 실험을 했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좋네요. 너무 걱정스럽게 지금 인공 감미료를 볼 건 아닌 거. 아까 인공이라고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네네네네. 감미료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도 단맛을 추구하는 게 공짜가 아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상은 공짜가 아니다. 이것도 공짜가 아니라서 나를 계속 단맛을 좋아하게끔 길들여지게 하고 그럴 수는 이 있겠어요. 세균 나랑 한 번도 얘기해보전 이 세균은 얘 때문에 좀 변하더라. 그런 정도는 지금 재밌네요. 밝혀졌다. 예. 네. 제로 소주 나쁘지 않은 거죠? 설탕이 들어간 것보단 좋진 않겠지만 네.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네. 소주를 제가 고도에 인용을 하지 않은 건데 술은 알코올은 발암물질이에요. 그건 아는데. 근데 이제 그 술 발암물질을 설탕이 섞였느냐, 감미료가 섞였느냐, 감미료가 섞였으니까 덜 해롭지. 근데 물론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감미료 섞인 이거는 그 에리스티톨이 섞이긴 했습니다. 이걸로 따지긴 조금 애매해요. 예.
예, 기분상 좋더라고요. 근데. 따지는 노력이 조금 좀 공허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적절히 섞어 먹어볼게요. 그러면. 네. 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궁금한 사연 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뵐게요.